오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틀차를 맞는 가운데 오늘은 정상회의 세션 2 일정이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경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주 미디어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이곳 경주는 에이펙을 계기로 외교 빅 이벤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치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출국을 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좀 풀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젠슨항은 어제 저녁 7시쯤 경주에서 출발해서 포항 경주공항을 거쳐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네. 이 젠슨항 최고 경영자의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인공지능용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GPU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이 한국 AI 경쟁력의 약점으로 GPU 부족 현상이 꼽혔는데 이를 해소하고 서버린 AI의 속도를 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에이펙을 계기로 만들어낸 큰 경제적 성과이자 민관 협력 강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젠슨항 CEO와의 접견 자리에서 이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되도록 이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엔비디아의 투자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특별히 한국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젠슨항 CEO가 이 한국이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에 공감한 게 아마 주요 요인이 됐던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GPU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할 수 있어서 AI 학습 훈련에 필수적인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우리 정부는 애초 GPU 5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아왔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공급하기로 한 건 26만 장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AI 수석이 신설되는 등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AI 투자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는데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바이오 분야 특화 AI를 고도화하고 반도체, 과학, 국방, 문화 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우리가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 국가가 돼야 한다며 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투자를 분기점으로 민관 개발 협력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인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요? 네, 대통령실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를 예고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 민생 문제 해결을 주제로 채택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협의를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중국의 하나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여부 등 구체적인 현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후에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우선 오늘 한중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풀어내고 이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 주석의 직전 2014년 방한 때만 해도 이 한중 관계는 정치와 경제 모두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호시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되고 남중국해 발언 등의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된 바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 첫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시 주석 방한이 11년 만이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한중 관계 어땠는지를 좀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또 핵심 문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서비스나 투자와 관련한 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의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 해제가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국 정부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 한미는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곧장 발표했는데요. 예. 이 시 주석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에 관해 경계하는 입장을 직접 표명할지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방미 때 안보는 미국, 이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 입장, 즉 안미 경중 태도를 이제는 과거와 같이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빅2 사이의 균형 외교 중요성을 더 강조했는데요. 네. 우리로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도 이 지정학적 위치로나 또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나 중국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또 비핵화의 END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중에 열린 북중회담 결과 발표에선 비핵화 언급이 빠졌습니다. 네. 이 중국은 앞서 4차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었던 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협의했다는 우리 발표에 대해서 개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반발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에 관해 북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정상회의 일정이 끝이 나면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넘기는 의식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의장국 중국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한중 정상이 마주하는 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